자, 야당이 멍청하니까 지금 이 문에 한마디로 부역자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 인사를 당해가지고 한직으로 쫓겨난 사람이요. 이성윤이라고 검찰국장 하면서 지금 삼성 앞잡이를 넣어주려고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인사에 대해서 빨리 동의하라고 설치던 지금 겁을 상실한 이성윤이라고 있죠. 우리 살성부에 지금 등재됐죠. 자, 그 이성윤이가 지금 자천성 인사를 당한 검찰 간부에게 조롱 독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 이러니까 사실무근이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자, 인사가 있던 하루 전날 대검의 모 간부가 연락을 하니까 문자가 온 모양입니다. 자,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에도 늘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누구님, 이성윤 올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인사 있기 전날 대검 간부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인사를 담당하던 검찰 국장으로서요. 이거는 당사자, 즉 자천을 당해서 쫓겨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조롱이죠.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자천을 당한 사람한테 자천을 시킨 사람이 도와줘서 고맙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천을 당해서 상심에 빠진 사람에게 당신이 배려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만 휴식하시라. 조롱하는 게 아니면 이게 뭐냐. 염장을 질렀다. 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대항을 하려면요, 야당이 제대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꾸 야당 뭐라 한다고 난리들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더 뭐라 해서 제대로 싸우도록 해야지. 그렇게 뭐라 하니까 그나마 마지 못해서 3대 과제로 우리들 병원이라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뭐라 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하는데 왜 뭐라 하는 날 보고 뭐라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으로 저를 탓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사람은 황교안이라는 개인이나 한국당이라는 당 자체에 빠져버린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문 정권의 독재, 현재 한국당과 같은 그런 방식이나 아무도 관심 없는 저들끼리의 나눠먹기 야권 통합 해봤자 그것이 어떻게 문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검찰의 학살에 분노한다더니 한국당 엉뚱한 일정만이라는 칼럼이 지난 금요일 문화일보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사하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황교안이 스스로 검찰 인사를 말해놓고 실제로 말 따로 몸 따로 식으로 말로만 비판을 하지 이런 걸 널리 알려야 될 한국당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엉뚱한 일정을 소화한다고 바쁘다는 거예요. 10일날 한참 이 사태가 크게 터진 10일날 한국당 지도부의 동선을 보면 오전 11시 30분에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가서 인사규탄 회견을 가졌지만은 황교안은 나타나지 않고 창원에서 열린 경남 도당 신년 인사에 갔다는 거예요. 황교안은 9일날도 강원도 도당에 갔다고 합니다. 검찰 고위 간부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으면 한국당 안에 검찰 인사에 대해 싸우고 비판할 최적임자인 대표가
자, 이런 이 지역의 신년 인사회에 자신의 대표직이나 공천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금 이 와중에 대표가 가야 될 시점입니까? 이 비상시국에 각 시도마다 신년 인사회라는 걸 하는 것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 정무 감각이 없다 소리도 나고 있고 법사위원들도요. 10일 날 오전에 부당 인사를 따지겠다고 법사위 회의를 열었는데 김도읍, 정점식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과 함께 이들 3명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아서 단기 사보임으로 강효상, 민경욱, 정유섭 등 비법조인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전날 법사위 전체 회의의 위원장을 제외한 한국당 법사위원 6명 가운데 추미애에 대해 따진 사람은 검찰 인사를 따진 사람은 6명 가운데 정점식, 정가변 2명밖에 없었고 그 정점식의 질문에 추미애가 대검 인사부장이다 뭐 이런 소리를 유획을 한 것이 그때 거짓말 답변한 게 드러났지요. 자, 그래서 이 일뿐만 아닙니다. 조국 수호 집회에 눈물이 난다. 뭐 문 대통령 힘내라. 더 나아가서 한국당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 하던 뭐 유튜버 하는 나다은이라는 여자애를 한국당이 공약 개발 단원으로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시끄러웠다가 이제 해촉을 했습니다. 자, 이자는 뭐라 했는가 하면 지난 9월 28일 조국 집회에 대해 검찰개혁 200만 민심이 천심이다. 눈물이 난다. 부패한 검찰로 나라가 썩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이 싸우고 있다. 이랬고 10월 달에는 조국이 사퇴한 뒤에는 검찰개혁 어디로 가나. 조국 장관님 수고했습니다. 이랬고 자, 이 사람은 김정숙의 사진이 든 잡지 등을 가지고 사진도 찍었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한국당 들어가서 분탕을 칠까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여자를 가지고 지금 공약개발위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영입을 해서 떡 넣어놨습니다.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요. 야당이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싸워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 승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자 그냥 자기 소리만 내고 있는데 자기 소리를 낸다도 그 자기 소리가 그야말로 문을 공격하는 소리 같으면 여러 명이 물고 뜯으면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 자기 밥그릇 챙기는 소리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낸다 해도 승리하기 어려울 건데 지금 문재인과 청와대는 아주 조직적으로 선거에 이기려고 이미 온갖 도둑질과 지금 강탈 등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법기구를 전부 강탈하고 검찰 등을 갖다가 강탈하고 또 예산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언론이 제대로 전파해야 되는데 언론은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정확한 잘못을 들춰내서 탄핵으로 가야 될 야당이 이 탄핵 싸움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금 하나마나한 소리들, 공허한 소리들만 하고 있고 자, 이것은 힘과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약점들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야당의 태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도 보수 야당과 보수 단체들이 제대로 보호를 하고 그를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고 있지도 못합니다. 야당 통합을 한다 하지만은 그 통합에 나서 있는 인물의 면면이나 통합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들을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을 하나 모아서 더 커지기 위한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잡음, 더 나아가서 그 인물들의 의문 등으로 인해 이것이 야당이 통합을 하는 과정이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통합에 앞장서 있는 인물의 이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인물들로 야권이 통합해서 문 정권과 싸울 수 있겠느냐. 적당히 문 정권의 배려 아래 기생하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야권 통합에 나서 있지 않냐는 겁니다. 대만 선거의 승리는 결국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핵심이 되었고, 그전에는 34%로 뒤처져 있고 52%로 앞서 있던 차이잉원의 민진당과 한국의 국민당이 선거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 돼서 차이잉원이 57.1%로 역대 대만 선거 사상 처음으로 800만 표를 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를 가시했지만 국민당의 한국위는 38.6%에 머물렀습니다. 대참패를 했지요. 자, 여기에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영향을 받은 대만의 2030 세력들이 그야말로 시진핑의 일국 양제 구상에 결정타를 입혔다는 겁니다. 홍콩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이 이야기하는 일국 양제 가다가는 우리도 뻔해지겠구나. 온갖 대만의 자원과 자리 등은 저들이 다 차지한 채 대만은 중국을 위한 그야말로 일종의 먹이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은 겁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우리 죽는 길이구나. 그래서 홍콩의 각성이 대만의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홍콩에도 10대, 20대가 이 싸움을 일으켰고 대만에서는 20대, 30대가 이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이 보수 진영의 지금 입장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신 못 차리는 저 한국당이나 또 지금 방향을 좀 상실한 보수 진영의 이 지금 투쟁 전략으로는 제가 볼 때 문 정권의 독재를 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2030 같은 젊은 세력들에게 왜 문 정권을 꺾어야 되고, 자, 이 독재를 꺾지 못하면 당신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산다는 것을 어렵지만은 설득해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배제한 채 60, 70대, 50대 일부 등이 합세해서 보수들의 태극기 형진으로 간다고 지금 문 정권을 꺾기가 어려운 채 한쪽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이 보수 정당의 핵심인 한국당조차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서의 권력 장악에 서로 내몰려 있다. 어제 누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요, 유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누가 또 유기준이 왔다가 유기준은 저하고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자, 제가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태가 터졌는데도 국회에 들어가서 서로 민생 처리하고 어쩌고 하자고 해서 난리가 나서 원내대표 부분이 의총에서 지금 규탄받고 그래도 좀 청와대 앞에 시위라도 하러 간다라고 됐다. 자, 지금 대표는 지역 행사 쫓아다니는데 누가 저걸 결정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모르고 있다. 야권 통합의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문 정권을 꺾는데 한국당이 앞장서서 총선 결과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이런 형태로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판 자체를 개들을 풀어서 입을 막고자 하는 식으로 놓은다면 아마 한국당은 대참패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대참패의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서 이 보수 야권은 다시 파괴에 의한 창조적 혁신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선거를 한다고 합니까? 출마를 한다 합니까?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수가 저 개판이 되어버린 부분에 대한 나 자신의 책임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해가는 집에서 저 문정권이 무서워서 그 망한 집에 문서 차지하려고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 비열한 모습을 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탄핵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기 위해 문재인의 탄핵에 해당되는 사유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압축해서 모아서 국민에게 알려가는 과정이 총선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은 탄핵해야 된다. 국회에서 문재인 탄핵하는 거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필요가 없다. 뭐 예산이고 뭐고 지 맘대로 다 하는데 문재인을 탄핵시키는 것 말고 국회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우리는 문재인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총선에도 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의 처음이자 끝은 전부 문재인 탄핵이다. 뭘 잘못했느냐. 정경유착부터 올려놓고 사법방해에 해당되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 정권의 부패 행위들도 다 기록해서 이러이러하니까 탄핵으로 간다라는 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총선 과정이 돼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